2026년 1월 1일 국민연금 신청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18년 만입니다. 지금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2025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거랑 2026년 1월 1일에 신청하는 거랑 평생 받는 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신청한 사람이 11만 2,031명입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알고 신청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깎여요. 한 달에 80만 원 받을 사람이 56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차액이 24만 원인데 이게 20년 동안 쌓이면 5,76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8,64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일찍 받으니까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 74세 8개월까지만 사시면 손해고 그 이상 사시면 정상적으로 받는 게 이득입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가 넘습니다. 평균 이상만 사셔도 조기 신청은 손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걸 신청 안 하시면 그냥 못 받습니다. 자동으로 안 나와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배우자 한 분만 있으셔도 1년에 30만 330원, 10년이면 3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또 바뀝니다.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 대체율도 오르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인정되고 군복무 크레딧은 12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이 변경사항을 모르고 신청 시기를 잘못 잡으시면 역시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손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신청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답은 해주는데 뭘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르면 손해보는 구조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댓글로 본인 출생연도와 간단한 상황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1년생,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조기노령연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래 받으실 나이보다 일찍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해놓은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원래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만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려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셔야 합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만 56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만 57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만 58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신 기록이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걸 A값이라고 부르는데 2025년 기준으로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이 308만 9,062원을 넘으시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월급을 2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A값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걸 월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1년생이시고 올해 만 63세이십니다. 국민연금은 25년 동안 납부하셨고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지금 소득은 없으세요. 김영수 씨는 내가 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때 왜 안 했지? 라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 58세 때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때 월급이 세전으로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니까 A값을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안 됐던 거예요. 김영수 씨가 지금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김영수 씨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1961년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조기도 아니고 정상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김영수 씨가 작년에 퇴직하시자마자, 그러니까 만 62세 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셨으면 어땠을까요? 1년 일찍 받으니까 연금액이 6% 감액됩니다. 김영수 씨의 기본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 감액되면 월 75만 2천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감액률이라는 겁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됩니다. 월로 따지면 0.5%씩입니다. 2년 일찍 받으면 12%, 3년 일찍 받으면 18%, 4년 일찍 받으면 24%,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됩니다. 이 감액률은 기본연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시 김영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만약에 만 58세 때 회사를 그만두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셨으면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인 만 63세보다 5년 일찍 받으시는 거니까 30% 감액됩니다. 기본연금액 80만 원의 70%인 56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는 회사를 계속 다니셨고 만 62세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럼 만 62세에 신청하시면 1년 일찍 받는 거니까 6% 감액되어서 75만 2천 원 받으시는 거고 만 63세에 신청하시면 감액 없이 80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박미선 씨라는 분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미선 씨는 1965년생이시고 만 59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셨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신청 조건을 충족하셨던 거죠. 그런데 만 61세 때
자녀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좀 도와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월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빼도 A값을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미선 씨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건데 소득이 생겼으니까요. 그럼 박미선 씨는 이제 연금을 못 받으시냐? 그건 아닙니다. 지급이 정지되는 거지 수급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박미선 씨가 정상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만 64세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있든 없든 자동으로 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미선 씨가 조기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니까 사업장 가입자가 되셔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납부하신 기간이 가입 기간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 64세가 되셔서 노령연금을 다시 받으실 때 늘어난 가입 기간을 반영해서 재산정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씨가 만 59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 가입 기간이 20년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5년 일찍 받으시니까 30% 감액되어서 기본연금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35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 61세부터 만 63세까지 3년 동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셨습니다. 그럼 가입기간이 20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만 64세가 되셔서 노령연금을 다시 받으실 때는 23년 가입기간 기준으로 계산된 기본연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감액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세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만 아시고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급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재산정이 될 수도 있고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시기 쉬운 게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실 때 소득 조건을 확인하실 때 본인이 생각하시는 소득과 실제 계산되는 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한 달에 벌어봤자 200만 원 정도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내역을 보면 필요경비를 빼고 나서 사업소득 금액이 연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33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A값 308만 9,062원을 넘는 거죠. 그럼 이정호 씨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최순자 씨라는 분은 임대소득이 있으십니다. 월세를 받으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조기 노령연금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소득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하고 종사개월수로 나누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A값을 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소득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혼자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판단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노령연금 감액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 감액, 이건 연 단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1개월 일찍 받으면
0.5%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 아니라 13개월 일찍 받으시면 6.5% 감액되는 겁니다. 이정민 씨라는 분이 1963년생이십니다.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인데 만 61세 7개월의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몇 개월 일찍 받으신 걸까요? 만 63세에서 만 61세 7개월을 빼면 1년 5개월입니다. 17개월 일찍 받으신 거죠. 그럼 감액률은 17개월 0.5% 8.5%입니다. 기본연금액의 91.5%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기 노령연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무조건 일찍 받으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 추가 소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결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또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시든 정상 노령연금을 받으시든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한 달에 몇만 원씩, 1년이면 몇십만 원씩 그냥 날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기본연금액에 더해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운영되어 온 부양가족연금 제도인데요.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모르시거나 알아도 신청을 안 하셔서 매달 몇만 원씩 손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를 부양하고 계시면 연간 30만 330원, 한 달로 치면 약 2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면 1인당 연간 20만 160원, 한 달로 치면 약 1만 6,700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되는데요.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3% 인상됐습니다. 그럼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계시고 그분이 수급자인 여러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자녀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를 부양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건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결혼 전에 낳은 자녀, 그러니까 계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계자녀나 부모, 계부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입니다. 63세 이상이시거나 장애 2급 이상이신 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모는 본인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 또는 모의 배우자, 그러니까 계부모도 포함되고요.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계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1961년생으로만
63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에게는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요. 현재 만 17세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만 85세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세 분 모두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김철수 씨는 부양가족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배우자 연간 30만 330원, 자녀 연간 20만 160원, 어머니 연간 20만 160원, 이렇게 합치면 연간 70만 650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로 치면 약 5만 9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요건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9세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또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도 중지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평생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으로 중복해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박영희 씨의 남편과 아들이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박영희 씨는 남편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둘 중 한 사람에게만 등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양가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 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이 본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가입기간이나 소득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신 분이나 30년 가입하신 분이나 부양가족 조건만 맞으면 똑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234만 명에게 579억 원의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 건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시거나 신청 안 하셔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정숙 씨는 조기노령연금을 만 59세에 신청했는데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지인을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됐고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배우자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연간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된 건데요. 이정숙 씨는 3년 동안 150만 원을 그냥 날렸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신청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부양가족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든 정상노령연금을 받으시든 상관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면 기본연금액은 감액되지만 부양가족연금액은 전혀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액과는 완전히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실 때 부양가족 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63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면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간 20만 160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고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분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까지 챙기셨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조기로 받을 건지, 정상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더 늦게 받을 건지. 이 선택 하나로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기로 받으면 일찍 받으니까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1년생인 강민수 씨가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했고 정상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만 63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민수 씨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만 63세에 정상노령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지급 시기를 늦춰서 연기연금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강민수 씨가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년을 앞당겨서 받는 거니까 30% 감액됩니다. 월 80만 원의 70%인 5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찍 받기 시작했으니까 만 63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은 56만 원씩 받습니다.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56만 원 곱하기 60개월 하면 3,36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 63세부터는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이 되니까 만약 그동안 소득이 없었고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속 5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평생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선택지, 정상노령연금입니다. 강민수 씨가 조기 신청 없이 만 63세까지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 신청을 한 사람보다 한 달에 24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만 63세 시점에서 보면 조기 신청을 한 사람은 이미 3,360만 원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은 아직 1원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되어야 정상노령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으로 받은 사람을 따라잡을까요? 한 달에 24만 원씩 더 받으니까 3,360만 원을 따라잡으려면 3,360만 원을 24만 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140개월, 그러니까 11년 8개월이 걸립니다. 만 63세부터 11년 8개월이면 만 74세 8개월쯤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정상노령연금으로 받은 총액이 조기노령연금으로 받은 총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선택지인 연기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에는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이 되었어도 지급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늦춰서 받는 대신 연기한 기간 매 1년당 7.2%씩, 한 달로 치면 0.6%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강민수 씨가 만 63세에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을 1년 늦춰서 만 64세에 받기 시작하면 80만 원의 107.2%인 85만 7,600원을 받게 됩니다. 5년을 늦춰서 만 68세에 받기 시작하면 36%가 가산되어 80만 원의 136%인 108만 8천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연기연금은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전액을 다 늦추는 게 아니라 50%, 60%, 70%, 80%,
90%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부만 늦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민수 씨가 80만 원 중에서 50%인 40만 원만 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1년 연기한다고 신청하면 만 63세에는 40만 원을 받다가 만 64세부터는 원래 받던 40만 원에 연기했던 40만 원의 107.2%인 42만 8,800원을 더해서 총 82만 8,8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월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늦게 받기 시작하면 받는 기간 자체는 짧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강민수 씨가 만 63세에 80만 원씩 받다가 만 80세에 돌아가셨다면 17년 동안 받는 건데 총 1억 6,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 68세까지 연기해서 108만 8천 원씩 받다가 만 80세에 돌아가셨다면 12년 동안 받는 거니까 총 1억 5,667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연기했는데 오히려 총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연기연금이 이득일까요? 5년 연기한 경우를 계산해보면 만 63세에 80만 원씩 받은 사람과 만 68세에 108만 8천 원씩 받은 사람의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은 만 83세쯤입니다. 만 83세 이상 장수하시면 연기연금이 더 이득이고 만 83세 전에 돌아가시면 정상 노령연금이 더 이득인 거예요.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기 노령연금은 만 74세 8개월까지만 살면 손해고 연기연금은 만 83세 이상 살아야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계산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건강 상태입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정상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력상 장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조기 노령연금이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 소득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필요하시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게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안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해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많은 금액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2025년에는 2.3% 인상됐는데요. 이게 계속 누적되면 실제로는 앞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기로 받으시는 분들은 낮은 금액의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지만 늦게 받으시는 분들은 높은 금액의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니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가족 상황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이 감액되어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기노령연금으로 기본연금액은 56만 원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연금은 정상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1965년생으로만 64세에 정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월 70만 원인데 현재 만 59세이고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월 평균 소득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 씨가 만 59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년 앞당기는 거니까 30% 감액되어 49만 원을 받게 되지만
A값인 308만 9,062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니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씨는 일을 계속하다가 만 64세에 퇴직하면서 정상 노령연금 7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영희 씨가 한 가지 더 고민한 게 있습니다. 만 64세에 퇴직하고 나서도 프리랜서로 일을 조금씩 할 계획인데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든요. 그래서 이영희 씨는 연기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만 64세부터 69세까지 5년 동안은 연금 지급을 전부 연기하고 프리랜서로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 69세부터는 70만 원의 136%인 95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때쯤이면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계획이니까 연금 감액 걱정도 없는 거예요. 연기연금 제도는 2015년부터 부분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전액을 다 연기해야 했는데 지금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연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희성 씨는 만 62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있습니다. 전액을 다 연기하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50%만 받고 50%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충당하면서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가산율 7.2%는 연기 신청한 당시의 기본연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연기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연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기 신청을 해서 지급을 미룬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 정상노령연금, 연기연금을 비교해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조기로 받으면 일찍 받기 시작하지만 평생 적은 금액을 받고 늦게 받으면 늦게 시작하지만 평생 많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본인이 얼마나 오래 사실지, 지금 소득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받는 게 낫겠지라고 조기 신청하시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가 넘습니다. 만약 평균 이상으로 장수하신다면 조기 노령연금은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 노령연금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의 예상연금액, 조기 신청 시 감액률, 연기 시 증가율을 모두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조기 노령연금과 정상 노령연금, 연기연금을 비교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겁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변경되는 엄청난 개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신청 시기를 잘못 잡아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잘 활용하시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크게 4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 두 번째 소득대체율, 세 번째 크레딧 제도, 네 번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입니다. 먼저 보험료율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2025년에는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100만 원이면 9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4만 5천 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4만 5천 원은 회사가 내주고요. 지역가입자는 9만 원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는 이 보험료율이 9.5%로 올라갑니다. 0.5%포인트 인상되는 건데요. 월 소득 1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5천 원 오르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이 2,500원 증가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계속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2027년에는 10%, 2028년에는 10.5%, 이런 식으로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거예요. 2033년이 되면 월 소득 1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13만 원이 되고, 직장가입자는 6만 5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2025년 A값 308만 9,062원을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월 27만 8,015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2026년에는 29만 3,461원을 내게 됩니다. 한 달에 1만 5,446원이 오르는 거예요. 직장가입자는 7,723원 더 내시면 되고요. 2033년이 되면 월 40만 1,578원을 보험료로 내게 되니까 지금보다 12만 3,563원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만 오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도 함께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2025년 현재는 41.5%입니다. 원래 이게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서 2026년에는 41%, 2027년에는 40.5%,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바로 43%로 올라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생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 40년을 가입했을 때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대체율 41.5%가 적용되어 월 124만 5천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2026년부터는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어 월 129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4만 5천 원 정도 더 받는 거예요. 25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35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받는 금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인 거죠. 국민연금공단의 계산에 따르면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보험료는 5,400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합니다.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입니다. 2025년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줬는데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는데 이 상한도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박수진 씨의 경우 2025년까지는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만 24개월을 인정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까지 포함해서 36개월을 인정받게 됩니다. 36개월이면 3년인데 가입기간이 3년 늘어나면 연금액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출산 크레딧 12개월 추가로 월 연금액이 약 33,210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받으면 약 997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2025년까지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줬는데 2026년부터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줍니다.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추가로 월 연금액이 약 12,450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25년 동안 받으면 약 37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까지는 사업 중단이나 실업,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면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 대략 월 소득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추가됐습니다. 바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의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기존 국민연금법에도 국가가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법 제3조 2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더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젊을 때 보험료를 냈는데 나이 들어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변경사항들이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시는 분과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의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민호 씨는 1961년생으로 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민호 씨가 2025년 12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1.5%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보험료율 9.5%,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가입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보험료율은 크게 상관없지만 소득 대체율은 높은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1월 이후에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가입 중이신 분들은 다릅니다. 강지영 씨는 1965년생으로 현재 만 59세이고 앞으로 5년 더 보험료를 낼 계획입니다. 강지영 씨는 2026년부터 매년 보험료가 0.5%포인트씩 오르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강지영 씨에게 자녀가 있다면 출산 크레딧으로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26년 1월 1일이라는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2025년 12월에 신청하는 게 나을지 2026년 1월 이후에 신청하는 게 나을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금 소진 시점도 연장됩니다. 2024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8년 연장되고 여기에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노력까지 병행되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부터 시작해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되고 50개월 상한이 폐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변경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2025년 12월 신청 시와 2026년 1월 이후 신청 시 연금액 차이를 모두 계산해 드립니다. 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액, 조기 신청 시 감액률, 2026년 1월 이후 신청 시 차이를 모두 계산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평생 영향을 받습니다. 1년당 6% 감액, 5년이면 30% 감액, 20년 동안 받으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신청 안 하면 1년에 수십만 원씩 날립니다. 2026년 변경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355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